네, 계속해서 업종별 이슈와 유망주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김수진 미래에셋증권연구위원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 정부의 통신사들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어요. 통신 3사에 대한 통신비 인하 압력이라든지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 등 계속 정부의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당연히 통신주에 좀 악영향이 끼치겠죠? 사실 정책 방향성 자체가 이제 그런 알뜰폰 규제 같은 거에 대한 언급도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저희가 이제 알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알뜰폰이라는 시장이 현재 이제 MNO 사업자들 통신 3사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고 했을 때 과거만큼 이제 비중이 크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미 토스와 같은 알뜰폰 제사 사업자 등이 등장을 한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최근에는 이제 프리미엄 요금제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프리미엄 요금제라고 하면 이제 5G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면서 다양한 부가 서비스들을 함께 제공해주는 이런 무제한 요금제를 뜻하는데 최근에 이제 가입자들의 요금제 선택 패턴을 보면 아예 값비싼 알뜰폰을 쓰시는 값싼 알뜰폰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요즘은 핸드폰 가격이 200만 원이 넘어가는 시대다 예. 보니 그 200만 원짜리 이 디바이스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들을 함께 제공하는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거보다는 알뜰폰에 대한 영향력이 적을 수 있고 사실 알뜰폰 시장에서 이제 비중 같은 경우가 이 3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비중에 따라서도 또 영향을 차별적으로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슈별로 조금 다르다는 의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통신사들도 주총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LGU 플러스 주총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LGU 플러스 주총 이외에 또 통신 3사들의 주총 체크 포인트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SKT 같은 경우는 이제 카이스트 오해연 연구원장을 자신들의 이제 AI 연구원장을 사내 이사로 이제 선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건을 올렸는데 이제 그만큼 SKT가 신사업에 그러니까 AI나 AI 같은 신사업에 많이 집중을 한다는 의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번에 주총은 이제 KT가 가장 관심을 그렇죠.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KT에서 지금 윤경림 CEO 후보가 과연 확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 여부에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LGU 플러스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LGU 플러스도 이제 오늘 주총이 됐는데 주총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여성 사내 이사도 있지만은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도 진출을 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우선 통신사들이 워낙 최근에 이제 비통신 사업 쪽으로 많이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환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그 마이데이터 사업 역시 자신들이 원래 제공하던 그런 부가 서비스 중 하나로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수익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향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KT를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추가해서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KT 같은 경우 요새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오너 리스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윤경림 대표이사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연금 쪽에서도 이게 찬성표를 던질지 지금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 좀 주총 이유가 된다면은 이 KT 관련한 오너 리스크는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주총이 지나봐야 저희가 이제 알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 주요 주주들의 그런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윤경림 후보 같은 경우에 외국인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한테 의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때까지 뭔가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여러 통신사들의 이슈가 있는데 또 하나 주목할 게 통신사들이 이제 기존 사업을 넘어서 이제 새로운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한다고 그랬었고 최근에 보니까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AR 쪽도 많이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역시나 이제 통신 외에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저는 이제 이런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 통신사들의 수익 트렌드를 보면 과거에는 저희가 새로운 회선이 깔릴 때, 뭐 3G에서 4G 넘어오고 4G에서 5G 넘어갈 때 이제 가입자 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이제 ARPU도 늘어나는 효과가 나면서 매출이 증가했고 주가도 그때 이제 같이 올라가는 특징을 보였는데 예. 사실은 이제 5G가 도입된 이후 저희가 이제 6G 같은 경우는 B2C가 타겟이 아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어떤 모멘텀 패턴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더더욱 이런 신사업에 투자를 하고 신사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도입을 함으로써 이제는 단순 통신사가 아니라 플랫폼 형태의 업체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효율적이고 더 적합한 이 신사업을 구현을 해내느냐가 향후에 이제 앞으로 통신사를 투자할 때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뭐 결국에는 이제 통신사들 여러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그것이 이제 적정하고 잘 나가야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신 3사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라 하면은 지난해 실적이 그래도 꽤 괜찮았었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실적은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SKT가 이제 한 17.8조 원에서 YOY 2.9%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요. KT가 이제 26조 원에서 YOY 1.6%, LGU 플러스가 14.3조 원에서 2.9%로 증가할 것으로 저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뭐 높은 수준의 성장률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SKT, KT, LGU 플러스가 다 전년보다 조금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MNO 사업 같은 경우 이제 기존 이동통신 사업 같은 경우에 워낙 그로스가 높은 비즈니스는 아니다 보니까 예. 이제 이렇게 숫자가 그냥 무난하게 성장하는 그림이 나오지만 이제 신사업 쪽에서 어떤 좋은 수익성과 매출 그로스가 나오느냐에 따라 또다시 이제 제 전망치보다는 더 나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AI 활성화로 최근에 예.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 쪽에서 굉장히 호실적이 나오고 있고 이제 해당 사업부들이 기존 이동통신 사업보다는 마진이 좋은 편이라서 이제 이런 점들이 이제 통신사한테 기대해 볼 만한 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지난해 통신사들 성적이 좋긴 했지만 올해 들어서 이제 신사업을 또 어떻게 또 잘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통신사들의 실적 또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통신주들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을까요? 뭐 여러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신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메리트가 크다고 보시나요? 저는 현 시점에 통신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올해 초에 이제 성장주 위주로 많이 시장이 강하게 올라온 상황이라서 예. 이제 사실 어느 정도의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 이제 방어주 성격을 갖는 통신주 같은 경우에 매력적일 수 있고 아무래도 통신주들이 또 배당이 높다 보니 이제 예. 그런 점들도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워낙 통신주들 주가가 이제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점을 봤어도 이제 앞으로 좀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신주 가운데 탑픽을 꼽으신다면 어디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현재 SK텔레콤 가장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이제 첫 번째로는 SK텔레콤이 신사업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AI, UAM 같은 사업들인데요. 이제 AI는 이제 A-라는 음성 비서를 작년에 베타 버전을 출시를 했는데 그 A-라는 음성 비서의 기반이 되는 그 모델이 이제 GPT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GPT를 모델을 기반으로 A-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올해 중으로 이제 상용화 서비스를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UAM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 UAM이 등장을 했을 때 이제 UAM이 상용화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굉장히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렇죠. 네, 실제로 지금 25년도에 상용화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실증 사업 1, 2차를 마치고 내년 25년도에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하면서 이제 수익 모델까지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이런 사업들이 이제 통신사로서 이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배당 매력이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SKT 배당 성향이 작년 기준으로 이제 80%가 넘고 배당 수익률이 7%가 넘는데요. 이 수준은 사실 글로벌 통신사를 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올
올해도 추가적인 어떤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충분히 이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뭐 최근 들어서 통신사들의 정부의 이 규제가 조금 심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통신주 여전히 지금 저평가 매력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갖게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SK텔레콤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은 김수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